압도적 재미 매불쇼. 경제부터 살려야 돼. 야, 경제 지금 살리러 경제 가야지. 난리야 지금. 경제 살리러 갑니다. 출발합니다. 경제. 자, 경제 살리러 두 분이 왔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이자 주식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 천재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희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경제를 한번 좀 챙겨볼까요? 오늘 일단 제가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야기가 요즘 좀 쑥 들어갔는데 네. 사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왜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냐면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가 569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20%에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20%가 자영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기관 같은 와. 역할을 하고요. 자영업. 사실 자영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경제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저희 이광수 1번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요. 네.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면 콜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뭐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자영업자 비중이 콜롬비아가 제일 높고 네,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 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선진국들은 적네요 비중이.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영업자를 줄여야 된다. 아,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런 탁상공론이죠. 현실이 지금 자영업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돼. 그렇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뭐 자영업을 줄여야 된다. 그럼 자영업자분들 다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나라 자체가. 연착륙하든가 뭔가를 해야지,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자영업자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난해 폐업자 수가요 91만 명입니다. 와, 91만 명이 폐업을 했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률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영업자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네. 올해는 한 100만 명 이상이 사실은 자영업 실업이 될 100만.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와, 무섭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무서운 거야. 또 2번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대출 연체율이 13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대출 연체는 계속되고. 네. 많이 늘었구나. 또. 그런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어렵냐? 한 네. 3가지 정도 원인인데 첫 번째는 대출이 일단 많고 네. 그래서 연체가 많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원재료비가 올랐으니까 사실 되게 힘드신 거죠. 예. 근데 1번, 2번은 사실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3번이 문제인데 내수 소비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네. 돼. 그러니까 왜 안 예를- 되냐? 경제가 안 좋은. 내 돈 없으니까 외식 안 하잖아. 그리고 지금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식도 줄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치들을 정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정부의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뭐냐고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네. 대출 더 늘려주나? 아, 대출을 넣으면 야, 다 죽어. 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킨대요. 폐업하라는 거야? 예, 폐업을 도와주고 임금 근로자로 취업시켜 준대요. 어디로? 그거는 모르죠. 라인으로? 아니 뭐 라인으로 취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도에 취업을 시켜주든지 뭔가 취업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면 거기 그 석유시 뭐 검사 액트지오에 액트지오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액트지오에 취업을 시켜 뭔가 해줘야지. 그래 어려워 끝. 예. 그리고 취업을 시켜줘야지. 끝에서 끝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왜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도 못 찾아서 자영업을 그렇게 하시고 1인 자영업자들이 또 대부분인데 그 대책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
이거는 말장난이야. 네. 말장난이라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한창 논의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금. 국민 지원금 이런 거 다 하자. 네. 그게 사실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언발에 오줌 누기긴 하죠. 그렇긴 예. 하지만 그래도 마중물을 할 수 마중물은 또 있어야 되지. 된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는 긴급 생계 지원 뭐 이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네. 지금 정부의 대책이 전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혀 안타까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는 있겠지. 아니 있는데 이런 어. 정책이잖아요.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 큰일이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고 이 상황이 안 좋게 가겠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언론의 보도량이 적다 보니까 별일 아닌 줄 알아. 자영업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자영업자 분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릴 수도 네,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시동 평론가에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라인 얘긴데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때 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석유 뭐 파동 나기 전까지 네. 제일 큰 뉴스였는데 그렇죠. 어쩌면요. 근데 이제 석유 때문에 뉴스가 묻혔고 네. 사실은 그때 일본이 지분을 달라. 그래서 뭐 당장 넘어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네. 당장 지분 얘기가 쏙 들어가고 나니 아. 뭐 얼추 소강 상태에 들어갔거나 해결된 거 아니야라고들 착각을 하고들 계셔요. 아, 착각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왜죠?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예요. 그래서 약간 좀 웃음기 빼고 한번 진행해 아, 보겠습니다. 웃음기 뺍니다, 오늘. 야, 웃다간 강냉이 다 털린다. 많이 심각한. 내가 웃었네. 진짜 죄송합니다. 심각한가 죄송해요. 봐. 아니, 왜? 일단은요. 어. 몇 가지 그동안 있었던 뉴스를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사태가 심각은 한데 야, 왜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반출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 사실 3월 5일에 일본이 행정 지도를 내면서 야, 지분 관계를 조정해라는 게 일단 사태의 시발이었거든요. 네. 3월 5일에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이 내용을 주일 대사관이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 사실 본국인 우리 주무부서인 과기부에 언제 통보했나 봤더니 한 달을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냈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기부가 그걸 접수해서 그럼 일본의 주무부서인 총무성과 처음 접촉한 게 4월 26일이고 그나마 의미 있는 미팅이라도 한 게 4월 29일이에요. 즉 의미 있게 사태가 확전되고 나서 거의 뻥 좀 못해서 2달 동안 아무것도 하는 거야? 허송세월, 와. 늑장 대응, 허송세월 했다. 네. 결국에는 초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게 예. 민주당 황정화 의원실 발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일단 짚어봤고요. 그럼 우리가 허송세월 하는데 무슨 일이 그동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착착착착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어저께 이틀 전에 네. 라인 야후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있었는데 여러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거의 모든입니다. 모든 일본 관련한 영역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CEO가 딱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일본에서 네이버 나가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총론이에요. 이사회에서 아니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CEO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째, 라인 야후의 이사진이 전부 다 일본인으로 교체됐습니다. 한 명 있던 그나마 한국 이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사들이 그동안 이사가 7명이었는데 6명으로 바뀌었고 한국인 이사는 이제 쫓겨났고 자, 일본인 이사 중에서 이제 재선임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임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재선임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명분이 이겁니다. 네이버와의 관계 재조명에 있어서 실태 확인과 추후 지분 정리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 해서 관계 정리에 대한 계약서 정리 업무에 대해서 아주 책무를 잘했다. 이사 선임을 하면서 경영 성과가 좋았다는 둥, 그게 아니네. 경영을 잘했다는 둥, 전문성 있게 기술 개발 잘했다는 둥이 아니라 네이버와의 계약 정리 이거 아주 일 잘했어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재선임한다. 생각하는 게 네이버 쳐내는 게 제일 쳐내는 중요하다는 게. 거지.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선언됐는데 그렇지.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 재선임도 이런 식으로 재선임이 됐다는 거고요.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4,400만 명이 쓰고 있는 라인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카카오페이. 거죠. 요거에 대해서 갑자기 중단 선언이 됐습니다. 쓰지 마.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잔액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거 소프트뱅크 야후가 하고 있는 야후 서비스 페이페이로 다 이동시켜. 아이씨. 라는 얘기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 발표는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와. 심지어 라인페이에 관련해서 신상품 발표가 동시에 났어요. 즉 신상품을 발표하는 부서, 발표하는 하청회사조차도 몰랐다는 정리된지를 거야. 몰랐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윗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와. 그 소프트뱅크 이런 어떤 그 지도부, 아까 CEO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급박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밑단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있을 정도로 와.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 베이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일본 관련해서 이제 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카카오 맵이라든지 이런 맵, 구글 맵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에 대한 일본이 이제 고도화가 안 돼 있어요. 좀 낮아요. 고도화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지도 같은 거 보면 지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뚝 눌러보면 맛집도 나오고 별표도 나오고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네. 정보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네. 거. 그게 약해서 그 관련한 사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네이버 본사팀이 하고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갑자기 협력 중단. 와. 그러니까 페이 중단, 맵 중단. 다 쳐내네. 다 끊어내는 거네. 네이버 관련해서 클라우드 위탁 서비스 중단, 다 중단하고 있고요. 다 쳐내. 심지어 자회사 중에서 한국 법인이 있어요. 한국 법인은 청산 발표. 야, 아예 청산시켜버려. 청산을 시켜. 그러니까 자회사 안에 쭉 들어가는데 주소가 한국에 있는 한국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청산시켜라고 청산. 해서 라인 비즈 플러스는 청산 발표. 와, 이거 다 쳐내네. 그래서 사실 일본 관련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위탁 관련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네이버에서 연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현재 이제 없어질 상황. 그거 다 날라갑니다. 안 날라간 이제 상황입니다. 네이버.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심각하죠. 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심각해요. 근데 이거는 예고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네. 뭐냐? 우린 지분 매각 문제는 그래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거나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자, CEO에게 물어봤어요. 야, 지금 양사 간의 지분 문제 논쟁이 있잖아.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사는 라인 야후입니다. 자기 라인 야후 사장이니까. 네. 근데 라인 야후 위에 있는 모회사가 A 홀딩스예요. 에이홀딩스. A 홀딩스를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반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사 즉 라인 야후의 모회사 지분 변경에 관한 논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근거해서 모회사 등에 대해서 지분 검토 요청을 계속 우리 당사는 하고 있다. 아. 라인 야후 스스로가 제발 빨리 좀 쳐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총에서 얘기했어요. 아.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죠. 자회사가 어떻게 모회사 지분 정리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자회사가 심은 사람인데. 즉 이 화법은 다시 돌려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게 아닙니다. 아니다. 자, 심지어는요. 이번에 주주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라인 야후 주주총회 통보서라는 게 있어요. 주주총회 합니다라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통보서에 우리는 어떤 회사고 이런 안건으로 주주총회 합니다라는 공식 문서입니다. 통보서. 여기에 자기네들 모회사 계열에서요. 소프트뱅크 라인은 쭉 모회사로 써 있습니다. 네이버 언급이 삭제됐어요. 다 쳐내네. 아예 언급이 삭제됐다니까요. 언급도 안 해. 자, 그러면 얘네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A홀딩스의 또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주주총회 통보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라인 야후를 자회사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내가 원래 자회사는 51% 정도 갖고 있던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 지배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기재한다라고 해서 라인 야후도 네이버를 쳐내고 모회사를 소프트뱅크 쪽으로 올려놓고 소프트뱅크는 저건 내 회사야라고 자회사로 쓰기 시작했다. 소프트뱅크가 다 먹고 있다는 다 거야. 먹고 있다. 이게 진짜 언론에 잘 안 나온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래서 저는 손정희 공식적이진 않지만 아직 지분이 한 주만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50대 50이니까. 5대 5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 지배가 있다라고 주주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실질적 지배라는 게 회사 지주회사법에 따르면요. 예. 51%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사의 구성권, 임명권을 본인이 100%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재무 영업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회사법상. 네. 그런 상황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여론 때문에 뭔가 지금 드러나지만 않았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아니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이버는 어떤 입장이고 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요. 한번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정말로 일본 애들이 내 거야 하고 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이버가 과연 그렇다면 네이버의 선택은 뭘까? 뭐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일본 내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주고 나올게. 그러면 동남아,
동남아 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나올 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본 관련해서 탈 네이버는 인정하겠다. 동남아 관련해서는 네이버에게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CEO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이버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 그럴 일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어때 입장이 지금 개털됐는데 개털된 지금 거예요. 개털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러니까 화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안 하는데 아무런 공식 입장을 못 내고 못 내고 있는데 있어요? 우리가 추측건데 자본시장에서 추측건데는 100% 양보해도 일본 애들은 다 털어줘도 네. 동남아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단서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네. 대만, 태국 등의 관리를 사실은 라인야후 밑에 있는 자회사가 하는데 그 자회사는 네이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 자회사를 글로 넣어주면서 어쨌거나 지배력이 그쪽으로 갔지만 거기에 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력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걸 만약에 포기해서 일본한테 다 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냅뒀을 텐데 인력 공고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홈페이지 보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캡처를 해놨는데 사람을 뽑고 있구나. 혹시 네이버가 끈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만에 하나 양보해도 동남아 관리는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미력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지분도 지켜야 되고 일본 내에서 불리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동남아 관련 사업이라도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나서질 않고 있으니까요. 22대 그나마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한 57명 의원이 이 관련해서 좀 나서달라는 결의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좀 나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모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네. 이 일은 일본의 야욕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예. 지금 우리 박시동 평론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박시동 평론가도 일본 프레임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왜요? 봐봐. 어. 일본에서 이제 뺏기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계속 일본이 그런 걸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이제 생걸 다 먹겠다 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누구 싸움이냐면 소프트뱅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속상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늘은? 뭐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거는 요거는 저희가 오늘 맛보기로 할게요 한 것만 한 거거든요. 맞아요. 준비를 더 해왔으나 본론은 오늘 하나도 못 나눴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허탈해하시네 두 좀 분. 많이 허탈해하시고 네. 부동산의 어떤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상속세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걸 또 많이 준비해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하세요. 네. 오늘 웃음기 뺐다고 그냥 웃음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알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이게 네. 아주 장안의 화제였던 걸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댓글을 올렸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뭐라고 올렸는데 못 봤어요.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많은 분들이 가서 제 댓글에 가서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네이버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데 네. 지금 너무 묻혔네요. 너무 묻혔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착착착착. 착착착. 진행. 계속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이대로라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여론화 작업 이렇게 그냥 뺏겨요 그러면? 아니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아까 그 손정희 회장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그런 커넥션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한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한국의 일종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 뭔 말인지 뭔 소리야? 그냥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뭔 말인지 몰라. 왜 자꾸 오늘은 음어를 써요? 음어. 민감한 거.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알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좀, 다음에 좀 성숙시켜서 확실해지면. 얘기하는 아니 뭔 방송을 음어를 써? 그거 특이하시네. 못 알아듣게 하시네. 그런 거야 뭐야? 난 무슨 뭐 정보원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